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심리 상담, 심리 치유 상담, 여기에 특별 프로그램 제4장 아픈 마음에 대해 분석하기. 그래서 4-1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프로그램에서 에, 지금 우리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4장에서는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아픈 마음에 대해서 분석하기. 분석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를 덩어리채로 놔두지 않고 세밀하게 쪼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밀하게 쪼개다 보면 원인도 나오고 치료의 또 방법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광산에서도 큰 광산에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광물들을 다 이렇게 쪼개냅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그 속에서 이제 보물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심리치료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치유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원인 없이 오는 것은 없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픈 마음을 만났을 때 먼저 정체를 찾아서 그 영역, 도대체 이게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그래서 영역을 찾아서 이름을 일단 정하고 다음에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분석이죠. 원인, 방법, 해답 등 모든 것은 분석에서 나옵니다. 아픈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우울함, 울고 싶은 마음, 화가 나는 분노, 또 사람을 기피하고 싶은 대인 기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공황장애 같은 거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폭식이나 성형 수술이나 약물이나 알코올, 기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심리 질병 가운데 울고 싶음, 또 계속 눈물이 나오고 절제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눈물은 왜 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눈물이 나죠. 외로울 때도 눈물이 나고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기뻐서 우는 눈물이나 회개하기 위해 우는 눈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픈 마음이 되지 않죠. 오히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마음에서 오는 눈물, 서운함, 속상함, 분노에서 오는 이런 눈물들은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태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은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로움, 서운함, 배신감, 속상함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눈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쌓인 서운함, 속상함,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 친구, 혹은 남편, 아내, 자녀, 혹은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애썼던, 도와줬던, 희생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서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론 그 엄마의 평범한 목소리지만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또 짜증나게 마음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적으로 대한다면 당연히 내면에 서운함으로, 외로움으로, 그리고 짜증남이 쌓이게 되고 이어서 자기가 처량하게 느껴지거나 불쌍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울고 싶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남편이나 아내, 자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무안을 당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할 때 그 안에 섭섭함, 외로움, 짜증남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픈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눈물이 나고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서운한 일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런 속상한 눈물이 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공감하고 자기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픈 마음이 있을 때는 유기적인 관계들을 분석해서 분해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 도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남, 그리고 옆에 외로움, 짜증남, 서운함, 그리고 다음 단계로 말과 행동,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친구, 그리고 또 거슬러 가면 그들이 가진 상처, 학습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외로움, 짜증,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눈물이 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또 두 번째 보면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싶은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앞에서 놀랬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사람, 친구, 부모, 자녀, 남편이나 아내 혹은 또 자기가 애써 수고해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이나 속상한 일들을 만났을 때 소리 지르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분노 조절에 관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거나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로 느껴졌을 때, 혹은 자신이 한심한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이때는 누구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안에 계속 쌓이게 되죠.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면 당연히 소리도 지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조절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될 것 같은 순간적 감정을 말합니다. 이거 역시 이유가 없이 되는 일은 없죠. 공황장애의 이유는 뭘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때로는 이루어야 할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고민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목표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공황장애라는 아픈 마음을 겪게 됩니다. 뒤따라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앞에서 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사람들이 이런 아픈 마음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중 연예인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오늘은 많은 사람이 환호하지만 내일 이들이 다시 와줄 것인가? 나의 명성이 언제까지 계획될 것인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등의 염려와 고민, 두려움이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내게 있는 재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하다 이런 아픈 마음을 겪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나온 뒤에 또 염려와 고민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 생활 마치고 은퇴한 후에 오는 경우도 있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당연히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가족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 친구들의 눈치도 보게 되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해지고 쌓여지면은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때로는 호흡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공황장애 아픈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두려움.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공부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면접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